주위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부르더라고요. 외로움을 떨치려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참 노력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자식 같은 강아지들이 있어서 요즘은 살만합니다. 2년 전쯤 안사람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너무 적적해서 유기견들을 한 마리 입양을 했는데 그게 또 적적해 보여서 한 마리를 더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었거든요. 저 세상 간 내 처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유기견 봉사도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애견인이 되었어요. 이해 못할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개들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강아지 2마리를 같이 산책시키다가 풀씨가 다 달라붙어서 한바탕 곤욕을 치루었다는 얘기도 웃으면서 덧붙여 해주는데 저는 귀가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2마리 다 진도의 개라네요. 하며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혈통 좋은 애들이 유기견이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는데 정말 남편과는 다른 마음의 새삼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흥미로워하니까 폰에 담긴 강아지들 사진을 보여주며 우린 가까워졌는데 그 사람이 문득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기 테마공원에서 애견 대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시겠어요? 라는데 저는 당황함에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큰맘 먹고 좋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친하지도 않고 몇 마디 말도 못 해본 사람하고 애견대회 가는 게 옳은지 틀린 건지까지 깊게 생각 말고 단지 생각지도 못한 구경을 하게 된 셈이라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다른 여자랑 쏘다닐 때 저야 뭐 허구한 날 막내 며느리하고 서울 병원 가는 게 가장 큰 나들이인 사람이니깐요. 개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저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집 오기 전엔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키웠었는데 시집 오니 시부모로부터 모든 자식들이 다 개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남편하고 저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나이까지 해로를 했는지 모르겠고 새삼 여러 가지로 억울한 생각이 들었네요. 애견대회 날짜 전까지 우린 수영장에서 만나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강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하고는 뼛속까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많이 배운 분이 여고 1년 나온 저를 무시하지 않고 다정하게 말 상대해 주실 뿐더러 마치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학교 친구 대하듯 하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60년 가까이 살면서 한 10분 이상 대화를 이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모르던 지식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새삼 알아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많이 배운 여자 같아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꼬박꼬박 경어로 대하시면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니 이건 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애견대회 날에 설레면서도 편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 여겼죠. 약속날 저는 막내 며느리가 예전에 신혼여행지에서 사다 준 스카프로 멋을 내고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읍에 있는 슈퍼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 슈퍼 뒷채집에서 그 명순녀 편네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지 나오더군요. 훅 올라오는 감정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떤 차가 크락션을 울려서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타세요, 여사님. 라고 얘기를 하며 직접 내려 에스코트 해주며 문까지 열어주며 안전벨트까지 채워주는데 그 옆편내의 눈이 왕방울만 해가지고서 시선을 따라가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통쾌함과 동시에 온 햇살이 우리들을 비추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날이 왜 그다지도 맑고 공기마저도 청량하던지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차 뒤를 한번 보시고 피크닉 가는 바구니 같은 데를 열어보시겠어요? 라며 저는 순순히 시키는 대로 뒤에서 바구니를 끌어당겨 열어보니 세상에나 플라스틱 그릇에 김밥이며 과일이며 샌드위치며 저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직접 준비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시장 가시면 꺼내서 잡수시라고 하는데 결국 울었어요. 제 생전에 남자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언제 이렇게 솜씨 좋게 다 준비하셨어요?
이걸 보니 갑자기 애들 학교 다닐 때 김밥 싸주던 기억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낯선 감정에 저는 샌드위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네요. 애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정해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대회를 구경하다가 배가 고파져 점심을 먹으려고 야외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생에 처음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애들 키울 때야 이런 거 저런 거 낭만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빨리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생각뿐이 없었죠. 그렇게 마냥 행복한 감상에 빠져있는 제 눈에 이게 웬 한심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또 그 슈퍼집 명순 할맛이랑 우리 남편이랑 때마침 저기 앞에서 다가오는 게 보이질 않겠습니까? 어쩐지 그 옆편네가 뽀얀 얼굴로 꾸미고 나왔을 때부터 누굴 만나러 가는지 짐작해야 하는 것인데 헛웃음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털 알레르기 때문에 평생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못 키우게 하던 인간이 애견대회에 다 와 있었네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 넷은 모두 다 같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 1m쯤 앞에 두고요. 근데 남편도 제가 막상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니 마음의 동요는 있었는지 눈이 커지며 손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마냥 입술을 바르르 떨기 시작하며 충격적인 얼굴로 쳐다보는데 지만 다른 여자랑 놀 수 있나? 나도 다른 남자랑 놀 수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일부러 팔짱을 껴봤다가 그 옆에 내 팔짱을 단숨에 빼버리고 제 손을 낚아채어 화가 난 듯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결국 교장 선생님 차에 그 옆편네가 타고 남편 차에 제가 타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죠. 한바탕 할 것 같은 남편이었지만 차에 탈 때부터 생각에 깊이 잠긴 채 정작 아무 말도 없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서로 안 하고 각자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뒤늦게 열이 받은 남편이 새벽녘쯤 저를 기분 나쁘게 깨우더라고요. 야야 일어나. 너 지금 잠이 와? 나랑 얘기를 처음부터 해보자고. 라며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시비를 거는 통에 새벽 4시부터 깨서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좀 그래서 잠을 겨우 잃었는데 부스스하게 일어난 남편의 공격에 나름 방어를 하며 눈을 치켜뜨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고 옷장에 며느리가 일전에 사다준 옷이랑 수영 가방, 화장품 등을 쭉 늘어놓고 난 후 대뜸 그 영감이 그렇게 좋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 좋아했다. 어쩔래? 아니 당신이 평생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이건 불공평하잖아.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난 시부모님 복양하고 자식들 건사하고 내 인생 못 살고 당신 등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사람이고 청춘 아깝고 인생 소중해. 근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라고 악을 치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나이 80 다 된 할마씨를 어떤 영감탱이가 좋아라 할 거냐며 펄펄 뛰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말 일이지 왜 그렇게 팔팔 뛰는지 우스워서요. 이제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단단히 마음먹었지만 참으로 희한한 게 둘 다 씨름하듯 누구도 먼저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손해라는 걸요. 자식들 볼낯이 없잖아요. 이혼을 이해시키려면 자식들이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날 그 애견대회 일을 자식들에게 이야기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한 집에서 사는 게 웬수같이 하루하루가 흐르는 중에 남편은 우습게도 매일같이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더군요. 어떤 날은 스포츠센터 앞에 가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장 선생님의 저에 대한 마음이 친절해서 약간 넘어선 다른 핑크빛 마음일 확률도 분명 있을 겁니다. 호감도 없는 여성을 위해 도시락을 싸올 남자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도 자식이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남편이는 여자와 뭐 특별히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 제게 접근한 거는 아닐 겁니다. 단지 호감만 있었겠지요. 그러나 남편이 진을 치고 저를 센터 앞으로 꼬박꼬박 저를 데리러 오자 교장 선생님이 슬금슬금 저를 피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인사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왠지 인생이 허무해질 정도로 서글픈 기분이 들더군요. 평생 한번 해보지 못한 핑크빛 연애 감정이랄까. 드디어 그런 게 아주 잠깐 다가왔는데 시작도 못하고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랄까. 이제 겨우 썸을 탈까 하는 시점에서 들통이 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난 그런 서글픈 마음이요. 운도 지지리도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내 인생이 온통 푸르죽죽한 빛깔뿐이 안 띄는 게 남편 때문인 것 같아서 전 마음 단단히 먹고 다른 거 생각 말고 제가 평생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제 이 지긋지긋한 60년 결혼 생활도 끝내자. 요새 졸혼 모시기도 많다던데 난 당신이랑 졸혼 말고 이혼하고 싶다. 아예 남남처럼 살고 싶다고. 남은 인생이 1년 2년뿐이 안 남았대도 행복하게 자유롭고 사랑받고 살고 싶단 기분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 슈퍼집 명순 할머니처럼 저도 좋은 남자랑 인생 더 가기 전에 핑크빛 사랑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를 갈며 절 비웃더라고요. 하늘하고 땅이 붙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자기 일생에서 이혼은 없으니까 그리 알고 있어. 절대로 이혼만큼은 안 돼. 라며 못을 박더군요. 저는 아침나절에 볶고 저녁에 또 볶고 그렇게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 때도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하자고요. 한번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당장 안 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교장 선생님 앞에 서고 싶었어요. 가서 여자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지요. 저를 외면하는 교장 선생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평생 그 기억에 남던 그 사람이 만든 피크닉 도시락을 함께 놀러 다니며 먹고 싶었거든요. 나도 평생 맘고생했으니 나이 들어서 그런 것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하도 이혼 얘기를 줄기차게 해대고 이런 저를 본 며느리 역시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시아버지께 이혼 독촉까지 해버리니 더 이상 이를 지켜본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알겠다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원하는 이혼 약속을 받고 쾌재를 부르며 며느리와 함께 폴짝폴짝 뛰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왜 제게 이혼 약속을 해주었는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지요. 그날은 마침 정형외과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날이어서 간 김에 남편이랑 법원까지 가려고 꼭꼭 약속해 새벽에 일어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머리를 감으려고 목욕탕을 갔는데 뭔가 문이 안 열리며 걸리는 겁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목욕탕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더군요. 겁이 훅 나면서 저는 남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여보, 영감, 일어나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한 양반이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이혼해주기 싫어서 지금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저는 떨리는 마음에 너무나 놀라고 황망해서 쓰러질 듯 버티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을 안아보니 아직 몸에 온기는 따스하게 도는 겁니다. 눈물겹게 반갑고 그 와중에도 그게 기뻐서 떨리는 손으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건너집에 사는 막내 부부가 뛰어오는 그 찰나에도 틈을 주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형병원까지 가는 동안 구급대원이 이런저런 것을 물었는데 아무래도 뇌졸중 같다 했고 의사 진료를 받으니 역시나 구급대원이 어렴풋이 예상했던 대로 뇌졸중이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머리가 다 띵해지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남편의 모습에 힘이 풀린 상태로 어찌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요. 상세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여러 군데 막혔고 측두엽에 문제가 생겨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더군요. 뭔가 남편이 이렇게 되니 뒤늦게 내 청춘 찾자고 남편에게 득달같이 달려 이혼을 요구한 것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마음에 제대로 남편을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남편의 간호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서도 제 눈을 피하며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고 퇴원하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그래도 어눌하게나마 말을 했는데 제 앞에서는 하루에 2마디 겨우 할까 말까 그것도 시켜야 간신히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몸 상태가 그리 돼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은데 저를 제일 걱정시킨 건 제일 심한 후유증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였습니다. 물론 기억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자식들 모두가 효자들이라 매일같이 드나들고 안부 전화를 하며 묻는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꼭 남편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는 사람같이 느껴져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평생 남편하고 정은 거의 없이 명목상의 부부로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오죽하면 칠순도 되기 전부터 각방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한 게 얼씨구나 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남편이 건강할 때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은 사람 하나 살려놓고 보자 싶어서 남편 병간호에 열심이었어요. 좋다는 온갖 먹거리 약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 정성이 미약했는지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랬는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게 되어 제가 옆에 없으면 화장실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잠 못 이루고 남편 수발 들며 병간호를 힘든 줄 모르고 했는데 어느 날 요강을 남편 방에 들여놔주는데 남편이 나지막한 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가, 이혼해 줄 테니. 가는 게 날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좋아. 나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당신 손에서 이렇게 평생 살다 가기 싫어. 아주 마누라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전다 팔아서 당신은 새 출발해. 그 남자랑. 당신도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해지면 서로 좋지 않겠어? 어휴, 내 나이 80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요. 진작에 좀 그러지. 마누라 지긋지긋해서 몸이 이렇게 되어서까지 누가 당신 거들떠나 본대요? 슈퍼집 명순 할마씨가 당신 이렇게 됐는데 꽃단장하고 당신 기다릴 것 같아요? 이혼은 당분간 미루기로 하고 일단 당신 몸부터 챙겨요. 당신은 내 왼수 같은 남편이기 전에 우리 애들 아버지이니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거니까 착각일랑은 말라고요. 씁쓸한 웃음뿐이 안 나오면서 그 밤에 생각이 많았어요.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평생 이러고 살다가라는 팔자니까. 하필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칠 때 남편이 쓰러지겠지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긴 뭐 그거 한두 해 신나자고 내가 살아온 평생을 바꾸냐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병간호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의 아버지니깐요. 저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키려고 아들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읍에 있는 운동화 매장에 남편 산책시킬 때 신길 편한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아들은 눈치 없게도 저녁에 형들이 온댔으니까 저녁 차리지 마시고 외식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쌈밥집이 생겼으니 거기 가자고 신나서 말을 하는데 참 어째 눈치 없는 것이 지혜비를 꼭 빼닮아가지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더니 아주 그런 아들 모습에 아비가 제대로 당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쓴소리 한마디 하면서 매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하필 교장 선생님을 부딪혔네요. 그 슈퍼사장 어머니와 함께 있는 교장 선생님을요. 어머머 이게 누구야? 수철이 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수철이 어머니께서 고생 꽤나 하시겠어요? 전 교장 선생님이 같이 나들이 갈 예쁜 옷이랑 운동화 사준 데서 왔거든요. 나도 그 피크닉 도시락 더 좋고 끝내주는 걸로 받았어요. 그 예쁘장한 할마씨 말 맞다나 둘이 히히낙낙 즐겁고 교장 선생님이 그 할마씨 운동화 값을 계산하는 중이었어요. 순간 기운이 쫙 빠지는 것이 닥쳤던 개 인생처럼 나나 내 남편이나 참 허무하고 한심하고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운동화 값을 20만원 안팎에서 쓸 생각이었지만 아예 40만원이 넘는 최고급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두 켤레를 샀더랬죠. 그날 저녁 맘도 꿀꿀해서 남편의 허락하에 우리 가족 총 19명 대가족은 맛있는 쌈밥으로 외식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같이 갔는데 제가 표정이 어두우니 계속 저를 살피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모른 척 해대었습니다. 돌아와서 남편이 부르더군요. 잠시 와보라고요. 요강도 비웠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가보았더니 남편이 팔베개를 해주는 폼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너 마누라 곁에 두는 인간이 지금 누구 놀리는 건가? 나이 60 지나면서부터 남남처럼 공방을 지운 인간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은 거지요. 그래도 왠지 싫지가 않아서
남편의 곁으로 순순히 갔습니다. 그날 참으로 밤새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랬죠.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는 60년 동안 묵었던 길고 긴 얘기들을 해대었습니다. 비록 사는 내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집안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가장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의 아버지란 그 믿음도 한몫했을 겁니다. 다음날 눈을 떴더니 남편이 이미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저를 지그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더군요. 순간 괜히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 앉아 머리 매무새를 고쳤더니 미인은 장꾸러기라더니 아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푹 잘 자네. 더 자. 당신 자는 모습 보고 있게. 하면서 놀리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금씩 60년 동안 벌어진 사이가 좁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엔가 제 앞으로 재산세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뭔 재산세인가 싶어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보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선산이 우리 고향 3시간 거리에 있고 그게 제 앞으로 되어 있어 올해 재산세가 날라온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따스하게 웃으면서 자상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먼저 저 세상 가면 아무래도 당신 앞으로 돌려놔야 나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자식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기 안 죽고 살 수 있지 않겠어. 더 늙기 전에 명의를 바꿔준 거니까 모른 척하고 받아. 그 선사는 저희 시아버지가 사업미천 때문에 다 팔아먹을까 싶어서 집안 어른이 맡아놓고 계셨다가 20년 전에 남편 명의로 돌렸고 이번에 제 앞으로 된 거였어요. 그 선상값이 서울의 부자 동네에서 4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는 가격이랍니다. 돈이 힘이라던가요? 세상이 돈짝만 나게 보이더군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허무한 게 없고 무엇보다 남편 얼굴이 꽃으로 보이고 남편에게 주는 요강이 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남편이 먼저 떠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통곡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평생 바깥 살림으로 절 힘들게 하고 애태운 사람이어서 남보다도 못한 부부라고 생각했건만 그래도 60년 괜히 산 게 아니었고 정은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저도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간 기력이 많이 쇠해졌는지 그 이후로 몇 년 좀 더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고 저는 남편을 보내고서 비로소 이혼 없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짧은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제대로 사랑 주고받아 살았던 시간만 기억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기억이라는 게 웃겨서 나쁜 기억보다는 마지막에 짧은 기억을 추억 삼아 남편을 기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네요. 끝까지 남편밖에 모르는 삶으로 생을 마칠 것 같은 박복한 삶이지만 전 그래도 남편을 쏙 빼닮아 어머니라면 껌뻑 죽는 효자 아들들을 보며 제 인생이 그리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